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, 끊임없는 SNS 알림, 이런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데 세상은 너무 시끄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고 바로 설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나는 지금 세상의 소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?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.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일에 휘둘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해법으로 근본 공부라는 걸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,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,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세상 일에 휘둘리는 삶입니다.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정신이 분산되고 남을 탓하게 되는지 그 순환의 고리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? 혹시 이런 모습 내 얘기 아닌가 한번 보세요. 자꾸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끼어들고 또 무슨 일만 터지면 남부터 탓하고 비난하죠. 자극적인 뉴스나 영상에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? 아,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무력감 뿐이잖아요. 이게 전부 다 내 에너지가 바깥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우리가 어떤 사건에 막 분노하잖아요? 그게 사실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런 감정적인 에너지는 금방 식어버리거든요. 그리고 나면 결국 비슷한,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다른 얼굴로 또 나타나는 거죠. 뭐랄까, 진짜 문제가 오기 전에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. 자, 그럼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?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공부의 방향을 확 180도 트는 거예요. 지금까지 밖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이제 내 안으로 돌리는 거죠.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근본을 공부하는 겁니다. 근본 지식이라니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? 쉽게 말하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. 이건 우리가 책에서 배우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그런 인간의 지식이나 정보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. 나무는 위로 자라고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아주 근원적이고 변치 않는 원리, 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. 이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왼쪽, 세상의 지식만 쫓다 보면 우린 계속해서 다른 사람, 다른 정보에 의존하게 돼요. 휘둘릴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오른쪽, 근본 지식을 탐구한다는 건 내 안에서 그 원리를 찾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 드디어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딱 서는 힘, 그리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자, 좋습니다.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근본 공부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?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시죠? 바로 다음 장에서 이걸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방법은요, 정말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고 우리 생활 속에 다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내일, 내 책임에 충실하는 거예요. 이게 모든 공부의 시작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내 안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,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건 배울 기회다 라고 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요, 이게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. 그것처럼 딱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면 그 맑은 에너지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사회를 맑게 만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? 그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로 서는 것,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내 안의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정말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.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나 자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가 바로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고 비는 걸 기도라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기도는 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,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뜻입니다.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생각해보세요. 자식이 방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부모가 괜히 뿌듯해서 간식도 넣어주고 조용히 해주고 다 지켜주잖아요.
똑같아요. 우리가 이렇게 나를 갖추려고 애쓰고 있으면 이 대자연이 마치 부모처럼 우리를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재 있잖아요. 3년 동안 운이 안 좋다는 그런 힘든 시기가 와도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부적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. 오히려 지금이 바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절호의 공부 기회구나 이렇게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렇게 내 안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으면 대자연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이야기예요.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공부하는 거, 그 최종 목적지가 과연 어딜까요?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? 아니요, 이제 시야를 나 자신에서 인류 전체로 한번 쫙 넓혀볼 시간입니다.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. 홍익인간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요, 막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남한테 기대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자기 인생을 그 누구보다 빛나고 멋지게 살아내는 것. 바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. 그런 사람이 진짜 홍익인간이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무대를 대한민국으로 한정짓지 않은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나를 갖추고 스스로 빛을 내는 이유는 이 땅을 넘어서 전 세계, 전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등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. 바로 이게 우리가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인 거죠. 자, 이렇게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 어떠셨나요?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. 바로 나 자신을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죠.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. 나를 위해, 우리를 위해,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공부하시겠습니까?